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이번 주는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데요. 그게 또 바로 CPI 발표가 오늘 밤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CPI 발표와 은행주들의 실적을 대기하면서 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주, 기술주들도 좀 빠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오늘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굵직한 이슈도 꽤 많이 쏟아졌고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정리할 내용이 참 많은데요. 오늘 가득 담았으니까요.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한 번 더 복귀하시고 또 앞에 대한 전망도 같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장 어땠는지 복습 노트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1% 이상 올랐고요. 굳이 따지자면 대형주가 조금은 더 강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1.4%, 코스닥도 1.2% 상승이었고요. 양지수 동일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끌고 가다가 기관 매수가 가담이 됐고요.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 함께 차차차라고 썼는데요. 어제 자동차 쪽 이슈가 상당히 굵직하게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소외됐던 섹터에서 올라가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일단 금통위의 금리 동결 이슈 시장에는 우호적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들려왔죠. 일본은행이 신임 총재가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일본 측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증시 흐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그룹의 투자와 수출 증가 소식이 전달되면서 모멘텀을 강하게 받아갔죠. 올랐던 쪽 보시면 자동차, 증권, 기계, 로봇, PCB, 화장품, 쉬었거나 혹은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쪽에서도 상승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카오도 소외주로서 어제는 또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LG화학은 1년 5개월 만에 80만 원 위로 올라온 흐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쪽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집중되면서 제2의 에코프로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등장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2차 전지와 덴탈, 시스템 반도체, EUV 종목들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으로서 주도주와 소외주의 콜라보 현상이 어제는 조금 나타났다라는 점 눈에 띄었습니다. 자, 업종 간의 수익률 차의 개선이 나타나려면 지금부터는 한 곳으로 쏠렸던 그 쏠림이 조금 완화되어야 될 텐데요. 그것을 받아줄 만한 주도주와 그 아랫단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순환매 자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대기 자금이 늘고 있다고 해요. 증시로 들어오려는 대기 자금 언제든지 쏠 준비가 됐는데 어디에다 써야 될지 많이 고민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도주가 살짝 약해지고 있어요. 2차 전지 쪽이. 그러면서 반도체 쪽이 이슈 타고 좀 더 부상을 했고요. 여기에 바이오와 자동차가 기대주로서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 조금 개별 종목 이슈가 짙은 순환매단에서는 로봇, 우주항공, 디스플레이, 원전, 신재생 이슈가 계속 돌고 있고요. AI는 아직까지 타이밍 한번 놓치고 나서 한 근 2주간은 하락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리를 어떻게 잡게 될까요? 누가 치고 오게 될지 혹은 2차 전지가 계속 왕자의 자리를 지킬 것인지 궁금해지는 앞으로입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시장에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 사이에서 경기 침체 쪽으로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드렸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물가이고 물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가늠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가 바로 오늘 밤 9시 30분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 CPI를 앞둔 대기 모드에 시장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에 자꾸 불을 지피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1, 2월 파산 신청이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죠. 추가됐습니다. 3월 기준도 나왔어요. 3월의 파산 건수가 2022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 2배 정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추이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 기업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게 될 거고요. 결국 미국 경제에는 좋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이 부분 계속 염두에 두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은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계속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이 이미 증시에 다 녹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기 침체 우려를 더 크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밤사이 들려왔던 말들입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추가적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뉴욕 연은 총재죠. 존 윌리엄스는 인플레가 내려간다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고강도 긴축을 선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다라는 건데 뉴욕장이 환호하지 못한 것은 또 다른 우려 등이 있었겠죠. 바로 웰스파고 측에서 5월 전 주식 팔고 떠나라. 뉴욕장 지금부터 한 10% 조정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계속 있고 소비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미국 경제, 미국 소비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언급한 거죠. 그리고 IMF 측에서는 선진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둔화 우려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피봇 기대감이 이대로 먹히지 않는 장이 이어지게 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경기 침체 쪽에 조금 더 걱정의 무게가 실려 있네요. 자, 비트코인도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는 걸까요? 3만 달러 돌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2년 5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6개월간의 흐름인데 꾸준하게 변동을 겪으면서도 올라갔죠. 올해 들어서는 80% 올라오면서 10개월 만에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주가가 좋았는데요.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의 종목들 6% 이상 뛰어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증시에 녹아들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CPI를 보고 좀 방향을 잡아야겠다라는 긴장감이 좀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결국에는 상승분을 다 내준 채 하락 전환 혹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만 소폭 올라선 채 끝이 났습니다. CPI가 오늘 밤 발표가 될 건데요. 6%에서 이번에는 5.1에서 5.3 사이로 나올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주 예상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전해드릴게요. 자, 시장 참가자들의 위험 회피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분을 줄이는 모습이 드러났고요. 저조한 GDP 성장률로 인해서 클라우드 쪽 투자가 줄어들어 성장이 줄 거다. 뭐 이런 쪽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빅테크 쪽에 타격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은 더 밀렸던 겁니다. 내용 열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측에서 가장 많은 하락을 나타냈고요. 이들로 인해 나스닥 탄력이 조금 둔화됐죠. 그러면서 클라우드 쪽이 살짝 전망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 반도체도 같이 좀 내려갑니다. 빅테크, 클라우드, 반도체 쪽이 다소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요. 테슬라 필두로 해서 전기차 괜찮았고요. 항공 쪽이 좋았습니다. 바클레이즈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항공사들은 지금 수익 방어가 되는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잉이나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등이 주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는 의류나 금융주도 지역은행 중심으로 또 상승세 확인이 되기도 했어요. 에너지나 금융주가 비교적 견조했기 때문에 다우는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겁니다. 자, 뉴욕장의 흐름이었고요. 산업뉴스 보시죠.
포르투갈 총리가 23년 만에 방한했죠. 관련한 코멘트 등에서 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될 겁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86조를 투자하겠다. 그렇다면 태양광, 해상풍력 등이 될 거고요. 한국 자동차 기업의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 이름들을 조금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한화큐셀이나 한온시스템에 대한 직접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 미팅러라고 제가 지칭을 했는데 자꾸 테슬라 관계자들이 누구를 만났더라 혹은 페라리 회장이 누구를 만났더라 이런 소식들이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2차 전지 쪽에 단발적으로라도 그런 시세를 갖고 오는 이슈들입니다. 이번에는 페라리 알칸 회장이 삼성 SDI 사업장을 어제 방문했고 이번 주에 SK온도 방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SK온 향이 좀 짙은 종목들을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쪽 봐야 되는 것인지 상신 EDP, TCC 스틸 등이 되겠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요거 요즘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비만약입니다. 사실 덩어리가 큰 내용이 아니라서 따로 브리핑으로 전해드리진 않았었는데요. 어찌됐건 뉴스는 참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다이어트 치료제였던 위고비 없어서 못 판다는 이것이 한국에 곧 상륙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위탁 생산하는 게 한미약품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은 많이 얘기합니다. 한미약품 어제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비만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넥스턴 바이오, 보령, 종근당 등의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밤사이에 WW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60% 가까이 폭등했는데 이 업체도 비만 치료하는 시퀀스를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강세였거든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의 영원한 숙제가 다이어트 아닙니까? 이 비만약에 대한 관심도는 자연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이슈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또 세세하게 풀어볼까요? 네, 오늘 어떤 것 좀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사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하나 중에 리오프닝이 되겠죠. 네. 특히 지금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동이라던가 여러 백화점, 본점이라던가 잠실 이런 쪽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쇼핑 관련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아온 외국인 관광객, 국내 소비가 6배 늘었고요. 그중에서 업종으로 봤을 때 화장품 쪽이 100배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우선 지금 BC카드 쪽에서 낸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지난달에 카드 사용한 것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이 소비 패턴을 보니까 외국인의 매출 올해 3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2022년 대비해서는 6배 늘었고 2021년 대비해서는 7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출 비중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업종 10곳을 분석해 보니까 2년 전보다 8배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난다면 이제 우리는 또 소비 관련주에게 좀 집중할 때가 됐죠. 메리츠증권에서 관련해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제목은 때가 왔다였는데요.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겠고 기저 효과를 반영할 수 있겠고요. PMI 서프라이즈라던가 소비자 심리지수의 반등 같은 지표의 개선까지 체크해 본다면 앞으로 이쪽에서 강한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화장품과 의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장 전환에 대한 기대감 까지 가져가면서 지금 이 화장품이나 의류 관련주가 좀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면세 부문도 보시는 것처럼 항공 편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입출국 객수도 증가하고 있고 달러는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고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치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업종 내에서도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대표적인 게 화장품 그리고 의류 쪽이 되겠죠. 이제 화장도 톡톡하고 옷도 툭툭 걸치고 나갈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제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오가니티 코스메틱 같은 이런 중국 쪽의 비중이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토니모리, LG 생활건강, 한국콜마 등등의 종목들 일제히 상승부를 켰습니다. 그리고 의류 관련주들도
함께 좀 주목을 받았죠. 한세실업 같은 경우 8% 강세를 보였고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신세계 인터내셔널, FNF 등등의 종목들이 상승부를 켰습니다. 그러면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 중에서 어떤 쪽을 좀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바스켓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업종 내에서도 분산 투자를 적절하게 해보자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빵 바구니를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단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LG 생활건강을 얘기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에 내려가 있고 그동안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었죠. 황제주라고 불렸던 정말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주가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급이 이탈된 현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회복세가 나타났을 때 LG 생활건강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 같이 구조적인 이익이 증가하거나 FNF 같이 구조적인 외형 성장이 드러나는 그런 쪽을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중국의 지갑이 열린다면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시세를 강하게 냈는데 열려도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좀 체크를 해보자면 NH투자증권에서는 2분기 들어서 면세 채널의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인바운드가 늘어나고 현지에서도 경기 소비재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이익 개선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에 집중한 건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화장품 수입 국가별 비중을 봤을 때 이 빨간색이 한국이거든요. 한국의 그래프가 뭐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3년까지 가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반면에 지금 프랑스라던가 일본 쪽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프랑스나 일본 같은 고가형 브랜드는 좀 그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저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자체적으로 좀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한국 브랜드의 입지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와 기대 요소를 모두 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하지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아니어도 돌파구는 있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돌파구로 언급이 되는 게 일본, 미국 그리고 신흥국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국의 화장품 수출국의 비중 변화를 좀 체크해 보면 연간으로 누적으로 봤을 때요. 이 중국이 34%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23%, 아시안 국가들이 13%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여전히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프를 보셨을 때 지금 가장 위에서 연한색으로 꺾여 있는 쪽이 중국이고요. 그 밑에 지금 치고 올라오는 쪽이 선진국과 아세안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3위 화장품 수출국인데요. 일단 그 부분에서는 지금 중국이 아니어도 일본이나 미국 여러 가지 나라 쪽에서 우리가 화장품 쪽에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중화권의 수출이 어찌 됐든 회복이 되기는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서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이제 화장품 업종이 길고 긴 터널을 지나서 올해는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고요. 업종 선호주에서는 한국콜마 얘기했고 관심 종목으로는 아모레퍼시픽과 CNC 인터내셔널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업종에서도 정말 볼 종목들이 많습니다. 증권가 별로도 이렇게 다른 종목들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면서 화장품이나 의류주를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면 어떤 쪽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회사 CEO 같은 모습으로 오늘 화장품 그런가요? 섹터에 대한 브리핑을 네. 또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리오프닝 기대 어디까지 밀려난 건지 아니면 땡겨봐야 될 것인지 잠시 후에 전략 챙기겠습니다. 자, 자동차 쪽 이슈 들어갈게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2차 전지 혹은 반도체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지 않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용들이 아쉽게 스쳐 지나가네요. 3월 30일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 추이의 변화,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고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자동차와 전기차, 2차 전지 쪽의 미국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 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라고 전해드렸던 바 있죠. 그리고 3월에 수출 데이터 중간 점검했을 때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
세대였다라는 점도 짚기도 했습니다. 현대기아의 미국 판매는 계속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국 내에서 현대차, 기아의 신분이 상승하고 있는 건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끝없이 산업뉴스를 통해서 체크를 해왔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미국의 전기차 생산이 시작됐던 시점부터 테슬라나 혹은 미국과 국내 정책 이슈, IRA 세부 법안 나왔을 때 결국 이 차량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현대차, 기아의 미국 생산 박차를 가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을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이었죠.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내놔야 한다라는 것을 꺼내 들었을 때도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을 체크해야 될 것 같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종목들은 꽤 좋은 흐름을 내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 2차 전지 혹은 일부 반도체주 집중돼 있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존재감이 있었죠. 모처럼 소리내서 상승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자동차 쪽 완성차부터 해서 부품주까지 줄줄이 상승세 나타났어요. 앞칸은 바로 어제 정규장 시세고요. 뒷칸은 어제 시간 외 시세입니다. 시간 외까지 KB오토시스는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고요. 일부 종목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게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어제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장중에 다들 체크하셨죠? 현대차 그룹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글로벌 탑3로 가겠다. 중장기 플랜을 꺼내들었죠. 우리 현대차 그룹은 24조 투자할 겁니다.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 국내 포함해서 늘릴 겁니다. 라고 밝혔고요.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초고속 충전기도 구축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할 건데 그 안에 당연히 국산화율 99%로 산업용 로봇 설비를 채워 넣겠다라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많은 힌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품업계 협력, 자동차 부품사 볼 수 있는 거고요. 충전기 들여다볼 수 있겠죠.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동화 설비하면 우리는 로봇도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어제 현대차 그룹이 시장의 다양한 종목으로의 따뜻한 온기를 조금 전파해 줬죠.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연구개발과 세제 혜택 지원 약속하겠다라고 같이 힘을 모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관심을 받았다라는 게 사실 어제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동차 부품이나 현대차, 기아는 지난 3, 4분기부터 해서 이미 실적이 좋아졌고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으나 시장이 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들 4분기 실적들 정리를 해보면 모두 다 괜찮았고요. 흑자 전환 기업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닫고 보지 않았다면 어제 이슈로 인해서 이쪽이 정말 현금이 벌고 있구나,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게 가장 반가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SBB 사태가 있고 나서도 현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동차 거론이 있었는데 그만큼 주가가 가주진 못했죠. 자, 그리고 어제장에서 가장 또 눈에 띄었던 흐름 중에 하나가 로봇이기도 한데요. 산업용 로봇 설비를 늘린다라는 거. 지금 사실 어떤 공장 지으면 과거처럼 짓지 않겠죠. 자동화 설비 쪽에 당연히 집중돼서 투자가 있을 겁니다.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살짝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뒤에 자동화 설비 로봇이 떡하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간 종목들 보셔도 감속기나 산업용 로봇들의 주가가 조금 더 강했다라는 점 확인이 되네요. 어차피 로봇은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대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는 그때는 로봇의 태동기였지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올 때 분야별로 나눴습니다. 인구 감소, 인건비 부담 덜기 위해서는 결국 자동화 설비 갈 것이고 미국의 리쇼어링 움직임, 산업 자동화 움직임, 우리는 로봇 설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라던가 국내 부품들의 이제 국산화 움직임도 많이 이뤄질 겁니다. 전해드렸던 바 있죠. 어제는 리쇼어링 혹은 첨단 로봇의 산업화 이런 쪽에 관심을 둘 만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로봇은 일시적 테마가 아닙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작년 10월부터 외치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분류해서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전통 산업용 로봇이 어제 관심을 받았는데 결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전기차 배터리 무겁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봇 쓰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협동 로봇으로 시장은 조금 더 관심이 이동할 것 같다라고 전해드렸었죠. 자, 어제 현대차그룹 이슈만으로도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저 참고용입니다. 전기차 관련한 부품사들, 현대 관련한 로봇주들 보실 수 있고 전기차 충전주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충전하면 2차 전지가 계속 순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셀부터 소재, 폐배터리, 에코프로 삼형제, 리튬 니켈, 전고체, 실리콘 응급제까지 여지껏 계속해서 공부하며 브리핑을 전해드렸는데 못 갔던 쪽이 충전과 장비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월 24일 내용이네요. 그런데 충전 쪽에도 어찌됐건 힘이 좀 쏠리는 걸까요? 현대차그룹이 초고속 충전기 구축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생산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늘려간다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고요. 미국의 국제청정교통위원회에서는 충전 시장은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아 이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아 측에서 전기차 시장이 크는데 국내 충전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하니 알겠다, 인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어찌 보면 정책적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충전이 다음 주자가 될지 아니면 이쪽이 굉장히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다 보니까 일단 패스하고 다른 섹터로 넘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양한 이슈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실 때 유달리 시장 분위기가 좀 좋은 느낌이기도 해요. 차차차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다 함께 차차차. 어제 자동차도 괜찮았고요. 반도체도 괜찮았고 2차 전지도 일부 빼고는 괜찮았어요. 네. 다 같이 조금 힘을 내니까 기운차긴 한데 이 상승에서 주역의 자리는 누구에게 줘야 돼요, 지금?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섹터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안 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코스닥 대비해서 그 영향력이 적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고요. 코스피가 2,500선이라는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단숨에 2,550선 그리고 2,600선을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저항대 구간을 돌파했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시가총액 상단권의 종목군들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워낙 강한 상황 속에서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예상치 않았었던 하지만은 그래도 일부 기대했었던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기준 혹은 4월 10일까지의 데이터를 봤을 때 유일하게 선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자동차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끈다라고 한다면은 지수는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결국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위시한 관련 소부장까지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도 섹터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수에 대한 흐름은 조금 더 상방을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요, 말해야 되는데 말하기 조금 불편한 종목들이 꽤 있잖아요. 네.
어제 사실 대형주에서 LG화학 보면서 네. 그 생각 들었어요. 제2의 에코프로다. 뭐 또 어디서 거론이 됐고 수급이 네. 쏠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LG화학의 급등에 대한 코멘트도 듣고 싶어요. 결국은 이제 뭐 지금까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주식을 오래 보신 분들도 있고 그때와는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미래의 실적 성장 가치성이 기존에 급등을 했었던 다른 테마주들보다 더욱더 확실하다라는 측면에서 주가의 상단을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하지만은 누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더라, 그래서 주가가 갔다더라,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들의 실적이 나빠진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급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다실 만한 부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당 종목군들의 변동성의 확대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야 된다는 점과 함께 결국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끌고 온 기업은 에코프로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에코프로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다른 기업들도 갈 수 있겠지만은 에코프로의 변동성이 하방 쪽으로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정말 대단한 시세를 보여줘서 두고두고 이 시기가 저는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셔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어찌 보면 정말 소외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대감이 많이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지 않을까, 네. 리오프닝 제대로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아는 있고요. 화장품주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제 중국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쪽에서 특히 이제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쪽에서 중국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쪽의 소비 경기와 국내 쪽으로 들어오는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중국 기준으로는 아웃바운드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언제 정상화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화장품 업종군들에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이유는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이익단으로 봤을 때는 국내 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유통 채널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죠. 지금 1분기 기준으로 주요 유통기업들의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내 경기, 거기에 더 나아간다면 소비 경기에 대한 불안 요소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고요. 국내 소비 경기 불안 요소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너무 많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에 돈을 써야 될 수 있을 만한 자원은 한정적인데, 왜냐면은 월급이 2배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결국은 쓸 수 있는 자산이란 한정적이고 부동산 경기의 하락까지 맞물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 소비 가능 자산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반사적인 손실은 국내 유통 채널과 국내 소비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의류나 화장품 쪽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의류 쪽과 화장품 기업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업종까지 목표 주가 하향이 줄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다릴 것은 중국뿐이다라는 점인데요. 중국의 기대감은 하나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에 따른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이 아니라 뉴스 모멘텀 쪽으로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소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물가지표 발표가 나왔죠. PPI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CPI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지금 디플레이션의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지금까지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게 된다라고 지금까지 지준율만 썼는데요. 금리 인하 카드를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중국 관련주들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중국 관련주들의 눈높이를 너무 높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조로 말씀 주시는지 충분히 전달받았고요. 중요한 것은 중국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놓는다면 한 번의 모멘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일단은 중국 관련한 소비 기대감은 뭐 그렇게 키워나가지 않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 그룹 이슈가 뭐 장중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네. 하나였어요. 근데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자동차, 부품, 뭐 충전, 로봇까지 너무 많아서 네. 이 중에서 좀 진짜 실한 이슈다라고 볼 만한 섹터는 어디예요? 실한 이슈는 첫 번째 현대차가 왜 올라가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데이터에서 지금 1분기까지는 배터리와 자동차 그리고 4월 10일까지는 자동차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판매 대수 상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 그룹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자동차 부품사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그저께 좀 나왔었던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기대 요소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화신이라든지 아니면은 SL, 성우하이텍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현대차 그룹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 플러스 친환경차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화신이나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과 또 연관되어 있는 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화신과 성우하이텍 쪽에 관심을 좀 맞춰 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작년도에 급락했었던 SL 같은 경우는 부담 자체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급등과 함께 단기적으로 수급을 좀 잃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네.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은 멀리 보면 분명히 가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고 결국은 현대차 그룹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다들 물어볼 거거든요. 인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볼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은 2차 상승을 하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그리고 자동차 내에서는 부품사들 친환경과 현대차 밸류체인에 같이 속해 있는 쪽을 좀 지켜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로봇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당장 오케이는 아니시네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일단은 조금 현대차 측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보고 결정하자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 차장님의 픽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넣었어요. EUV. 저희가 이 곡 굉장히 많이 브리핑을 했었는데 어제 시세를 주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SNS 택도 있고 뭐 여러 종목이 있을 텐데 어느 쪽에 초점 맞추셨어요? 네, 사실 대장주 보는 게 맞는데요. SNS 텍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영창케미칼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포토레지스트. 그렇죠. 영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라고 하는 제품의 소재 국산화에 선두에 서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8년도였네요. 일본과의 이제 관계 악화와 함께 일본의 소재 수출이 제한됐을 때 더욱더 포커스가 맞춰졌던 대표적인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ARF라든지 이런 쪽에 포토레지스트까지 개발을 완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다음 제품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EUV 관련된 린스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의 수요를 좀 높이는 작용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첨단 쪽과 기존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눠진 주가의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EUV 공정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소재를 집중하고 있는 영창케미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창케미칼 어제 한 8% 정도 올랐어요. 가격 설정 어떻게 하고 대응할까요? 네, 목표가는 2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4,5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4,500원의 손절 라인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장님과 호흡했던 종목들 살짝만 들여다보죠. 원익 QNC 들어가 있고 LG 엔솔, 포스코 홀딩스, 한미약품, 셀트리온도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지금 뭐 위고비 거 위탁 생산한다라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또 아마케 모멘텀도 있고 해서 네. 조금 괜찮은 흐름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요, 대응? 사실 대형 제약사들이 정말 오랫동안 못 갔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대형 제약사 거기에 신약 파이프라인까지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인데 최근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한미약품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뭐 추세가 좋기 때문에 다 판단하는 점은 아니겠지만은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할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한미약품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담아봤네요.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